아래서 태어나 스스로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친구들과는 달리 저는 조금 특별하게 수족관에서 자랐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친구들처럼 바닷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바다를 모험해야지 하는 꿈을 가지고요. 제 꿈을 이뤄주려고 사람들이 저를 제주도 앞바다에 놓아주었습니다. 제가 잘 살 수 있도록 저를 확인해줄 위치 추적기와 인식표도 달아주었죠. 저는 부푼 꿈을 가지고 바다로 갔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출발해서 부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1일 만에 죽은 채로요. 이건 모두 제 뱃속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비닐과 플라스틱, 그물 조각, 쓰레기 225조각이 발견되었죠. 저는 이것들을 먹고 소화기관이 모두 망가져서 죽었습니다. 죽은 38마리의 바다거북 중에 20마리는 뱃속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북이의 이야기를 선생님이 들려주었어요. 거북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오늘은 환경오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환경오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마시는 공기에 대한 대기오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매일 밟는 토양, 땅에 대한 오염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바다나 강과 같은 물, 수질 오염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각각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 원인과 그것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조사해 보세요. 책이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조사해 보세요. 검색창에 대기오염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어린이 백과가 보입니다. 어린이 백과를 눌러줍니다. 자, 어린이 백과에서 다양한 결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걸 한번 눌러서 봐보세요. 자, 다양한 결과 중에 이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공기가 오염되고 있어요. 자, 여기를 보면은 대기오염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원인에 해당하는 것들을 표시를 해볼 수 있겠죠. 공장, 발전소나 석유, 석탄을 태우면 매연이 나온다. 자동차에 또 배기가스도 있고요. 이러면서 난방시설에도 그리고 도로와 건물 지을 땐 미세먼지도 만들어지고요. 네, 그래서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기가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원래는 자연환경에서는 화산 폭발이나 모래먼지 이런 것 때문에 오염이 당연히 생기지만 사람들이 만든 오염에 비하면 훨씬 적어요. 우리가 편리해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배기가스, 공장에서도 매연이나 미세먼지가 많이 뿜어져 나오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됩니다. 생물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볼까요? 오염된 공기는 사람의 건강을 해쳐요. 자, 공기를 마시면 미세먼지가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에 들어가서 가슴이 아프고 기침과 열이 나면서 우리 몸을 점점 약하게 한다는 거죠. 특히 어린이들이 위험합니다. 이런 내용들, 동물의 호흡기관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87년 2월에는 멕시코에서 새들이 갑자기 떼죽음을 당했대요. 그 죽은 새들을 조사해보니까 나트륨, 수은 같은 중금속에 중독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생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뿌옇게 변한 하늘입니다. 지금 남산타워가 잘 보이지 않고 있어요. 공기 중에 떠있는 우리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더 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들이 우리가 숨을 쉴 때 코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아주 작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계속 쌓여서 호흡기관의 질환을 유발시킵니다. 이 미세먼지는 굉장히 몸에 안 좋고,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황사라고 들어봤나요? 황사는 모래바람을 의미합니다. 황사 자체는 모래바람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지만 여기에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유해 물질들이 같이 실려오면서 미세먼지만큼 안 좋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선생님이 토양오염에 대해서 조사하다가 찾은 사진이에요. 이곳은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쓰레기 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이런 쓰레기 산들이 많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모으다 보면, 자, 여기서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면 여기 쓰레기 안에 있던 나쁜 물질들이 지하수로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물이 이렇게 농사 짓는 밭으로 가서 우리가 먹는 농작물에도 안 좋은 해를 미칩니다. 이 쓰레기산에서는 냄새도 많이 나고 불이 나기도 쉽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바로 태평양에 있는 쓰레기 섬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는 이런 쓰레기 섬들이 원을 이루면서 있는데 그 크기가 엄청나게 커서 우리나라 땅의 7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쓰레기 섬이 하나가 아니고 4군데 이상 전 세계 바다에 떠 있다고 합니다. 이 쓰레기의 플라스틱이 대부분인데 플라스틱이 80에서 90%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플라스틱은 파도에 의해서 그리고 햇볕에 의해서 잘게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 물고기들이 플랑크톤처럼 삼키기도 하고, 그런 1차 소비자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으면 그 먹이금을 먹이 사슬에 따라서 그 위에 상위 소비자들이 몸에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진은 이건 바다새, 죽은 바다새의 뱃속에서 나온 바다 쓰레기들입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플라스틱 라이터도 보이고 여러 가지 쓰레기들. 플라스틱이 가볍기 때문에 물에 뜬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바다로 쉽게 흘러가고, 그리고 사람들과는 멀리 야생동물들이 있는 곳까지 간다는 거죠. 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바다새고요. 그 다음에는 플라스틱의 고리에 걸린 거북이의 모습입니다. 거북이가 어릴 때 여기 걸렸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기형적인 모습으로 자랐네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요. 자, 바닷속에 많이 버려지는 그물들. 거북이가 온몸에 그물을 걸치고 있네요. 그 다음에는 유조선에서 나온 기름으로 이 새의 서식지가 파괴된 모습입니다. 지금 새 온몸에 기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우선 대기오염의 원인은 자동차나 공장 이런 데서 나오는 배기가스, 매연이 원인이 됩니다. 생물에는 황사나 미세먼지, 특히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죠. 이런 것들이 동물의 호흡기관에 아주 이상을 일으키고 병이 생기게 합니다. 멕시코시티의 새, 떼죽음 당한 거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생물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토양오염은 쓰레기 배출, 농약, 비료의 과다 사용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됩니다. 이건 쓰레기 산이에요. 그리고 쓰레기 매립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주변에 심한 악취를 나게 합니다. 그리고 물이 오염돼서 결국 농사 짓는 농작물에게도 피해를 끼치죠. 수질오염의 원인은 폐수를 배출하고 기름이 유출되고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것들이 바다로 자꾸 떠밀려 가기 때문입니다. 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해양 생물이 죽고 또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1차 소비자들을 먹은 생물들의 몸에 점점 플라스틱이 축적되는 거죠.
유조선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서식지가 파괴되기도 합니다.